예, 안녕하세요. 이찬희의 철학일기 또 이제 찍은 김에 또 2편 또 바로 달립니다. 좀 유사한 주제라서요. 이 제가 한번 또 발표했던 건데 유불도 사상의 중간념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이제 유불도가 중간념들을 이게 중이 사실은 이제 유불도에서 중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게 진리예요. 진리. 중이라는 게 그러니까 진리를 되게 플라톤처럼 최고의 절대적인 이상향, 모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유불도는 적정함, 중으로서, 균형으로서 표현을 하죠. 이게 이제 서양 사상과 동양 사상의 차이점일 수도 있어요. 서양은 최고의 가장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진리로 본다면은 동양 사상은 뭐랄까 이렇게 중에서 진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더 좀 더 실천적이고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이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유불도가 그 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향성 측면이 있고, 물론 이항적이라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물을 이분법적으로 보고 이항적으로 보면 되게 유용하죠. 하지만 이항적인 것이 이제 세상을 다 포괄하기에는 뭔가 미흡하다는 점을 좀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성에 관했어요. 이제 제가 대종교 전공이니까 대종교에서 말하는 사망성이 이거를 뭔가 이제 보완의 관계, 약간의 극복의 관계지 않을까 하는 의도로 좀 이거를 만들어 봤습니다. 논문으로 써가지고 논문에도 실렸어요. 이 비슷한 제목으로 이제 논문에서는 좀 한 수 접어서 이제 비판이란 제목이 아니라 중간염에 대한 연구로 했죠. 네, 사실은 비판을 의도로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유불도에는 중에 논리적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유불도에서 중을 막 얘기했지만 핵심을 얘기하면 유학에서는 중용, 불교에서는 중도, 도가에서는 무의. 근데 그건 다 말일 뿐이지 그거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그거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항적인 논리를 넘어서 사망성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또 이제 중간념은 진리에 대한 대표적인 설명 방식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는 걸 좀 얘기하죠. 그 한국의 전통 사상에서 중시되는 삼태극, 천진 삼재 이런 사망적 논리가 좀 고유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사망적 존재론의 가능성,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죠. 그리고 이제 탈중화적인 주체적인 철학함의 이런 것들을 의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양의 대립성과 사망의 탈대립성. 그러니까 이양은 아무래도 대립성, 부정성 이런 거에 근거하고 뭔가 대칭성과 비대칭성의 구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칭성이 동일성과 부정성의 논리고 비대칭성은 차이와 긍정성의 논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학부터 보면요. 중용의 유명한 말 나오죠. 네, 중.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근데 도대체 멈추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게 뭡니까?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것 같아요. 시중이라고 말하더라도. 되게 제 논문의 심사평에 좀 한 분의 심사평이 기억나는데 중형의 묘미라고 말씀하셨는데 중형의 묘미가 뭡니까? 중형의 묘미처럼 묘미가 없는 묘미가 어디 있어요? 중형의 묘미는 그냥 말일 뿐이죠. 묘미라고 말한다고 묘한 맛이 나옵니까? 그걸 제가 말하려고 한 거였어요. 말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말. 아니, 사랑이라고 말하면 그 사랑이 전달이 됩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지 그거를 자각하고 있었는지 중용에서도 은미하다. 심지어 귀신까지 동원해요. 신, 이런 것까지 동원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중용의 적중이라는 게 좀 나오는데, 적중이라는 걸 말하는 걸 통해서 뭔가 목표가 존재하고, 뭔가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게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까? 중용, 그러니까, 분명 산술적인 가운데는 아니겠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중용이 아니라 반중용이 오히려 중용일 때도 있고, 넘치는 게 오히려 중용일 때도 있고, 모자란 게 중용일 때도 있는 게 중용이잖아요. 그건 뭐 설명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뭐, 음양의 조화라던가, 과요불급, 이거 다, 무이태그 다 이제 비슷해요. 이양성. 근데 이제, 그나마, 중용의 솔개는 나라 하늘에 이랬는데 물고기는 연못을 뜨는 13장이었나? 13장이었습니다만, 기억이 확실히 기억합니다. 이거는, 그래도, 좀 중용을 좀 상징적으로 좀 말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주의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이거를 미의 용이라고 해서 상하가 분명하다고 해서 다시 또 이양으로 빠져들었어요. 주의는 오히려 주의의 설명은. 제가 볼 때는 주의의 설명은 오히려 이양성으로 빠져든 것 같아요. 차라리 솔개는 나라 하늘에 이르는데 물고기 염을 쓰는다 같은 선문답 같은 말이 그래서 율곡 선생님이 노승하고 얘기할 때 이거를 무기로 딱 꺼내 들었잖아요. 노승의 공사상을 들어봤냐는 얘기에 대해서. 그나마 이제 절차탕마 이런 것들이 이제 그나마 중을 표현하기 좀 낫죠. 절차탕마가 이거는 이제 뭔가 적중처럼 뭔가를 목표점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다듬어가는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중은 노력해서 끊임없이 다가가는 거지 중의 지점이 있는 건 아닌 거죠. 리와 기도 이제 이양적이고 네, 불교는 이제 중론에 유명한 거 있잖아요.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이변을 떠난다. 그러니까 공은 모순적인 이양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 또한 또 공이에요. 불교에서도 역시 자각을 했어요. 공은 공을 말하지 못한다는 거를. 그래서 무아라는 거는 나도 아니고 나가 아님도 아닌 것이에요. 자기시적인 역설, 무한태. 그러니까 단멸상과 악치공이라고 저기 빠질 수밖에 없어요. 불교는. 적어도 교중에 있어서는. 심지어 이제 대승기신론의 불일불이 또 금강산명론에서 원효스님도 이거를 자각하셨는지 원효스님이 그런 아주 풍부한 공의 논리를 부사하시면서도 마지막에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것이다. 불가사의한 거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거든요. 참 그게 인상 깊었습니다. 또 사실은 불가사의라고 말해도 맞지가 않죠. 오히려 불가사의와 가사의의 이양성이 되죠. 불가사의라고 말해버리면은. 불교에서 그래서 분별심을 버리란 말이 이제 이런 이양성에 대한 문제점을 이미 자각한 것 같아요. 단멸성과 악지공의 위험을. 그래서 이제 뭔가 열반과 불성과 깨달음 이런 거를 말하는 거는 절대성과 완벽성 이념이고 그리고 깨달음을 버린 깨달음이어야 되는데 도대체 또 깨달음을 버린 깨달음은 또 뭡니까? 계속 무한태행이에요. 다시 도로 들어가요. 그래서 차라리 선종의 가나선의 화두가 그나마 어떤 제3의 범주로의 추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양성을 벗어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깨달음이 뭐냐에 대해서 교정적으로 말하는 거는 이양성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깨달음이 뭐냐에 대해서 한 방 때리거나 이제 뜰 앞에 잣나무니라 얘기하는 거는 좀 이양성을 벗어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죠. 도가조차도 도가에서는 중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도가에서도 뭐 무명과 유명, 무욕과 유욕 이양성들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있음을 부정을 말로 표현한 것 이런 것도 이제 이양적인 논리가 은연중에 내재돼 있고 그래서 도가도 이걸 자각했는지 현묘하다고 말해요. 질적인 표현합니다. 현묘한 거. 참 모호한 말이죠. 현묘하다는 말. 묘사할 뿐이에요. 자연도 스스로 그러하다. 그냥 그러하다. 이 자연이란 말, 도대체 자연이라고 말하면 자연이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의라는 게 인의를 버리는 것이라면 인의를 버린다는 행위 또 하나의 의미가 되는 역설이 이제 자기시적인 역설이 또 생겨요. 인의를 버리고 자연을 간다는 것도 자연이 곧 인의를 버리는 인의가 되죠. 장자에서도 큰 것과 작은 것 둘 다를 버리는 걸 얘기하죠. 자기가 없음을 통해서. 그 대붕의 비유의 이제 소유의 마지막에 자기가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없어야 되는 건 아까 불교에서 얘기했지만 유사하게도 이제 이양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장제에서도 분별이 없는 경계를 말하지만 역시 이양성의 테두리 안에서 해체해요. 또 이제 알 수 없고 그윽한 거를
말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표현이란 점에서는 오히려 허무주의 혐의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근원적인 이해성을 궁극적인 완전한 진리, 중을 표현하는데 실패한다고 봤습니다. 그 이해성의 한계에서 유불도학각, 중에 대한 논리를 초월한 방식과 언어를 제시했고요. 그 완벽성이나 절대성의 이상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게 이제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수학 철학에서 수학적 형식주의를 비판하는 게델의 불완전성 정리에 의해서 수학의 기초를 놓으려는 시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항성의 논리가 수학의 기초를 놓는다는 것은 동일률과 무순율에 기반한 논리에 의해서 체계를, 체계의 토대를 세우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항적 논리 한계가 있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자기 지적이었을 때문인 거죠. 그래서 1항과 2항의 범주와 직관적인 질적인 설명식의 대립에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동일성과 부정성을 놓은 제3의 범주로서 차이가 좀 제시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극단적인 직관과 신비주의는 가나선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신을 얘기한다던가 이런 거는 불가사의라던가. 그래서 사실은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벗어나는 아니 언어와 비언어 이해하는 게 아니라 중간도 아니 이런 것이 이렇게 얘기해야 이제 이양성을 넘어설 것 같은데 언어의 타자를 언어와 조화시킬 수 말하자면 제3의 언어, 제3의 논리. 그리고 이항적이라는 거는 결국 일항 자기동일성의 변주인 거죠. 둘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에서 나왔어요. 여기 다음에 나오지만 하나라는 풀이에서 둘이 나온 거죠. 하나를 하나 더하면 둘이 되고 하나가 있기 때문에 둘이 되는 거고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이 가능한 거고 차이가 아니라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는 중을 설명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동일성의 논리를 벗어나는 거는 동일성의 이항적 대립자나 부정이 아니라 이제 차이. 그래서 현대 철학이 여기까지 온 거는 이런 거에 대한 자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들레즈의 차이나 데리드의 차이인 것 같은.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저는 좀 대전교 같은 데서 아니면 뭐 천지인 삼재의 논리에서 본 게 하나를 셋으로 나누는 세뇌 논리. 셋은 둘과 마찬가지 하나의 동일성을 하지만 셋은 그 자신 안에서 둘과 하나 사이의 비대시성을 표현한다고 본 거죠. 왜냐하면 하나에서 하나를 셋으로 쪼개니까. 또 동시에 하나를 둘로 쪼개는 것과 셋으로 쪼개는 것을 동시에 가지고서 또 쪼개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를 셋으로 나누면 끝없이 나눠서 변화가 생성되고, 그러니까 차이가 생성된다고 보는 거죠. 대신 이제 이 아까 말한 들레즈의 차이와 데리다의 차이와는 또 다른 게 현대 철학에서의 차이는 동일자와 대립되면서 또 동일자와 대칭성 또는 대립 부정성 또는 단절 때문에 또 다른 이형성이 포착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석삼극은 하나에서 셋으로 나왔는데 셋이라는 차이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를 버리지 않거든요. 동일자를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차이를 동일자와 조화시키는 그래서 석삼극의 셋은 하나면서 둘이 아니라 하나면서 셋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항적 대치성과 삼항적 비대칭성은 이제 보완적 관계일 수 있는 거고 시중이 시간과 공간의 이항적 지평이라면은 삼항성은 차이에 해당되는 우연, 의지적 결단 같은 제삼항 자유의지 같은 거죠. 이 인간적인 거죠. 사망은 이제 말하자면 천지인 가운데 인인 거죠. 시간과 공간은 시간은 천이고 공간은 지라면은 그래서 정답, 절대성, 완전성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모두를 긍정하는 하나, 둘, 셋 모두를 긍정하니까 오히려 긍정에서 차이가 또 도출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진정한 소통과 화해, 회통이라고 보면 주역에서 말하는 음양의 조화 가지고는 소통과 회통이 되기가 쉽지 않다고 봤어요. 그래서 결론이 사상의 역사상 수많은 논쟁의 원인이 뭐냐? 결국은 둘인 거죠. 둘의 문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불교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분별심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항성을 넘어서는 사망적인
존재론을 생각하는 거는 한국적인 존재는 학문적 사대주의, 중국의 학문적 사대주의, 유불도 중심을 생각하는 학문적 사대주의에 벗어난 주체적인 철학함이라고 봤습니다. 또 자생적인 한국 철학이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불도 삼교합일, 그러니까 삼교합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기존의 유불도 각각에서 삼교합의를 하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3의 방식, 또 주체적인 시선에서 한국적인 시선에서 삼교합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줄 수 있을까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